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비디오입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계기는요, 다름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게 공통적으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제가 지금 현재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카메라 기종, 그리고 그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제가 많이 알려졌던 거는 아무래도 캐논의 아들, 캐논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튜브 쪽에선 좀 유명했죠. 사실 지금 제가 프로덕션을 차린 지가 거의 한 2년 반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한 3년 됐나?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는요, 사실 기종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소니의 FX 라인, FX3, FX6, 그리고 FX9 이렇게 세 가지 기종을 메인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한 2년이 넘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를 잘 안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기는 한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도대체 왜 캐논을 메인으로 쓰던 제가 소니의 FX 라인으로 기종을 변경을 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어드 부분의 실력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컬러 그레이딩 실력인데요. 사실 좀 늘었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소니가 이제 10비트 체계로 넘어가면서 사실 소니의 색감이 예전처럼 나쁘다, 아니면 예전처럼 캐논보다 좀 못하다 라는 그런 느낌은 거의 없어진 상황이에요. 사실 다 옛날 말이긴 하죠. 이제 10비트 체계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원래부터 다이내믹 레인지는 유명을 했지만 피부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물론 여전히 캐논에 비해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실력 발휘를 할 줄 안다면은 이제 얼마든지 원하는 색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니의 FX 라인, 10비트 라인업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는 어떤 회사인지 보다는 10비트이기만 하면은 그냥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색감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컬러 그레이딩 실력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기종을 전혀 따지지 않게 되었기도 해서 이제 소니로 갈아타게 된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이것도 첫 번째와 약간 이어지긴 하지만 바로 관용도 차이입니다. 사실 캐논을 쓰면서 제가 기종 변경을 하기 전에 C500 마크 2, C300 마크 3, C70 그리고 R5, R3 이런 기종들을 다 썼는데, 캐논의 미러리스 라인업을 쓰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 관용도의 약간 아쉬움이랄까? 왜냐하면 타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소니라든지 아니면 파나소닉, 후지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관용도가 현저히 적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캐논도 시네마 라인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양보를 해서 이해하는 거지, 저는 어쨌든 실제로 카메라를 사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포커스라든지 손떨방이라든지 그런 최신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는 미러리스 바디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 관용도가 너무 아쉬워가지고 항상 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소니로 넘어간 이후부터는 그런 걱정이 아예 없어졌어요. 소니를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다이내믹 레인지도 훨씬 넓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관용도가 훨씬 넓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뜻이 뭐냐, 좀 과한 색 보정이나 좀 강하게 뭔가 색을 만지는 경우에서도 전혀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사실 캐논은 조금 과하게 만지다 보면은 이제 블럭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깨지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니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감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공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관용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기종을 변경을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바디 사이즈인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용 편의성과 이제 연결되기도 하죠. 그건 뭐냐면은
캐논이요, 사실 바디들이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간 제가 얘기했다시피 캐논의 바디들이 큰 대신에 그립감도 좋고 뭐 빌드 퀄리티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제일 크게 기종을 변경하게 되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바디는 바로 R3랑 C70이었어요. 왜냐면 R3가 진짜 제가 필요한 모든 스펙이랑 그런 게 다 들어있는 미러리스 바디인데 딱 하나,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가지고 다닐 때, 제가 이런 슬링백을 가지고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데 넣으려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빼고 넣어야 돼요. 근데 이런 슬링백에다가 제가 필요한, 일상 속에 필요한 그런 생필품 같은 것도 넣고 바디까지 넣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R3는 너무 크고, 그렇다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캐논 R5를 가지고 다니기에는 4K 화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퀄리티, 그냥 프로덕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C70을 구매를 했는데, C70은 슈퍼 35mm 센서, 이제 크롭 센서인데 바디는 그 두 개 합친 것보다 커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머리도 아프고, 내가 사실 물론 C70도 스피드 부스터를 쓰면은 풀프레임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손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바디의 크기도 그렇고 이제 무게도 그렇고. 제가 한참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로켓펀치님, 제 감독님이 저한테 FX3를 그렇게 써보라고, FX3가 최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FX3를 사가지고 쓰게 됐는데, 진짜 리프레싱 하더라고요. 왜냐면 바디가 너무 작고 너무 가볍고, 그런데 4K 화질은 막 R3의 6K 화질만큼 좋고, 그런데 관용도는 훨씬 넓고 거의 C70급으로 넓고, 거기에다가 뭐 오토포커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아무튼 모든 면에서 이제 크기랑 이제 이걸 뭐라고 하지? 영어로는 기억이 안 나요. portability,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때 작으니까 너무 쾌적해요, 그 사용감이. 그래가지고 그런 바디의 사이즈와 무게, 그런 것들이 또 제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지 않았나 싶어요. 뭐 사실 이런 미러리스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뭐 R5, R3랑 FX3를 비교했다면은 C300 마크3, 뭐 C500 마크2 그런 바디들이랑 뭐 FX6 그런 바디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거기서부터도 이미 말도 안 되는 이제 등발 차이가 나잖아요. FX6는 하루 종일 가지고 다녀도 별로 그렇게 무게가 막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C500 마크2 한 5분 들고 있으면 손목 막 후들후들거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오토포커스입니다. 사실 캐논을 메인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오신 분들이라면은 캐논도 오토포커스 좋지 않냐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소니의 오토포커스에 한번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타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타사가 거의 막 그냥 나무늘보가 포커스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 정도로 저희 제 감독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이 있죠. 소니는 오토포커스를 놓치기가 더 어렵다. 그 정도로 소니 같은 경우는 진짜 오토포커스 하나만큼은 다른 것들도 다 좋은 게 많지만 오토포커스 하나는 최강의 자리를 먹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에 한번 익숙해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유야 더 많이 나열하라면 나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짧게 마지막 5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바로 짐벌에 올리기 편해서입니다. 이것도 사실 사이즈랑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FX3의 디자인이 많은 분들이 그 EVF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EVF가 없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FX3, FX6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센서를 가지고 있고 거의 동일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FX6가 조금 더 좋긴 해요. 많이 만져보면 느껴지는데 FX3가 거의 가깝게 퍼포먼스를 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메인 캠을 FX9이나 6로 잡았을 때 서브 캠으로 이제 짐벌에 그냥 올려놓고 계속 사용하는 카메라로 FX3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캐논의 R5를 쓰다가 FX3 쓰면요
짐벌에 올려 찍기 너무 좋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토포커스 빨라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화면만 대충 보면은 이게 앵글에 들어왔구나 라고 싶으면은 어차피 포커스는 맞을 거라는 걸 믿고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EBF가 없기 때문에 그 디자인 특성상 짐벌에서 로우 앵글로 이렇게 기울여서 촬영을 할 때도 훨씬 좋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게도 적고 사이즈 자체도 작고 EBF조차 없는 그런 네모난 직사각형의 완벽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 짐벌, 요즘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짐벌은 바로 지윤의 위빌 3S 맞나? 아무튼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형 짐벌을 사용을 하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바디 디자인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5번째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마지막 6번째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렌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 캐논이 카메라 역사 쪽에 있어서는 훨씬 더 오래되기도 했고, 카메라 그 광학 기능에 있어서는 솔직히 소니보다 훨씬 좋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RF로 넘어온 뒤로부터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 소니가 이게 진짜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작고 훨씬 더 가볍고, 그런데 선회도는 또 기가 막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소니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너무너무 넓고, 나중에 제 펠리칸 FX6 전용으로 이제 다 커스터마이징 시켜놓은 펠리칸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이 사이즈가 작은데 퀄리티가 높은 이 부분 하나만큼은 소니를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쓰면서 진짜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값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RF는 좀 너무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그렇지 않나, 소니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캐논에서 소니로 기종 변경을 한 지 2년쯤 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략 6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더 나열하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아요.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업 할 수가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물론 소니라고 해서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원하는 색감까지 가려면은 여전히 만져줘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손떨방이 조금 타사에 비해서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사실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런 면들에 있어서 사실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FX 라인을 쓰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일이든 아니면 제 취미 생활이든 간에 그 바디들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고, 최근에 브라노라는 바디가 새로 나왔잖아요. 이제 출시하기 전에 저희도 한번 촬영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로. 브라노는 그간 제가 FX6, FX9을 쓰면서 아쉬웠던 모든 부분, 그리고 제가 베니스를 동경하면서 그 베니스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더 작은 바디에 딱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상만 했던 그 바디가 진짜 딱 눈앞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진짜 너무 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죠. 아무래도 내년에는 꼭 브라노를 제 손안에 넣고 말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생겼고, 진짜 소니에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진짜 컨텐츠 잘 만들어줄 자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완전한 소니 빠돌이로 넘어가 버렸는데, 진짜 소니를 쓰면서 좋았던 기억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그런 바디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한 2주 정도 지금 지방 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유튜브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맨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자주 유튜브 올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답은 드릴 수 없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바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 김비디오가 캐논에서 소니로 넘어가게 된 6가지 이유 영상이었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굿바이.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